오늘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도 하죠. 암살. 암살과 관련된 극비 문서를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암살은 내가 세계 최고다. 나한테 암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살 전문가 태상호 기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안 치면 암살당해 빨리. 사실은 제가 군사 전문 기자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호를 가르치죠.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암살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을 가르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이 현실 세계에서도 암살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요. 지금 아예 이스라엘은 암살을 하는 부대를 새로 창설을 했다. 이런 것도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탠딩 오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실행 명령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사실 김정남 독살 사건, 암살 사건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치밀하게 암살을 하기 위해 혹은 암살을 막기 위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항상 무언가를 실행할 때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암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그 들키지만 않는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바로 암살인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된 그 교과서, 예. 암살의 교과서를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는 마음이 약간 좀 두근두근 떨립니다. 이게 이제 암살 교본의 우리 첫 페이지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먼저 봐야 될 것이 상단에 있는 행정 문서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박스 번호, 폴더 번호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 번호라는 건 뭐냐면 문서 보존 박스가 있는데 비밀을 공개한 기관에 가서 우리가 볼 때는 책상 위에 박스 하나를 올려놓고 그 박스 안에 있는 폴더를 하나만 올려놓고 한 장의 문서만 볼 수 있어요. 73번 박스에 4번 폴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문서상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1953년에 CIA에서 작성한 문서고 비밀의 해제는 통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0년 후에 해제하도록 돼 있다고. 예. 그러면 1983년에 자동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해제되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혹은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는 공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995년에 이 문서가 공개되는 것이 승인되었다. 첫 페이지 갖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본격적인 암살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내용 한번 좀. 그래서 처음에 정의 부분을 보면은 네. 암살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기원. 예, 이거부터 나옵니다. 어쌔신이잖아요. 네. 근데 어쌔신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마약의 일종의 이름에서 해시시가 변화돼서 어쌔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암살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암살의 기원이고 그 다음에 이 암살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암살자가 어떤 성향이고 뭐 이런 게 쭉쭉쭉쭉 소개가 됩니다. 그 뒤에가 이제 또 궁금한데 해석해 보면 여기 이제 암살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앞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암살자의 소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암살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제가 취재하고 실제로 만나본 이런 그 암살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암살을 안 했지만 네. 기관에 소속돼서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네. 굉장히 침착한 성격이 있고요. 돌발 계획을 잘 세워놓습니다. 돌발 계획, 예, 임기응변 이런 데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철두철미하고요. 자신이 어떤 계획을 정했으면 그 루틴을 잘 따라요. 기본처럼 그냥 네. 뭐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암살자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암살자들 보면 통상 지령을 받을 때 예. 종이로 오면 먹어버리고 그렇죠. 뭔가 통신으로 오면 그 타거나 폭발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면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폭풍. 예. 만약에 지령을 내리면 네. 되도록 한 사람이 지령을 내리는 게 좋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실제 요원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예, 예, 예. 암살에 특화된 요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이 뭐냐. 예, 예, 예. 다음 페이지에 암살 기법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테크닉이라는 거는 암살의 기법, 기술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위에는 뭐 암살을 할 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암살의 기법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네. 암살의 기법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맨손으로 암살할 수도 있고요. 맨손. 예. 아니면은 칼부치, 그러니까 이 날이 서 있는 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날은 안 서 있지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서 사람을 살상시킬 수 있는 둔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총,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총이 있겠죠. 네. 작게는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권총부터, 네. 크게는 59경 대물 저격총까지. 59경이요? 예, 1km 밖에서도 표적을 쏠 수 있는. 여기까지는 네. 총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계속 써왔던 암살 기법이고 네.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독살. 그러니까 독살. 독극물이 그쪽으로 붙을 거고요. 네. 이제 총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폭탄, 총, 예, 폭약이나 폭탄이 될 수 있겠죠. 폭약. 예. 근데 이 문서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많이 소개가 돼 있죠. 그 외에도 기발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또 내용 보시죠. 어떤 무기를 어떻게 해서 써라 뭐 이런 건데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뭐 벨트를 이용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뭐 스크류드라이버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철학가죠. 스탈린하고 거의 양각의 구조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네. 아이스픽 그 얼음이 깨는 얼음 송곳. 예 송곳 있죠. 네.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 쓰는구나. 그 정도의 인물이면 분명히 들어갈 때 수색을 받잖아요. 그렇죠. 수색을 받기 네. 때문에 아예 무기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암살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보는 게 딱 문을 열자마자 싹 스캔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암살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부엌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흥미로운 게 여기 사고사 이거는 뭐 우리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건가요? 독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꼭 죽어야 되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암살을 해도 티나게 죽이는 것보다 네. 그런 사고사나 이런 거를 가장해서 죽이는 게 낫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암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정확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요. 높이까지. 높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네. 사고사로 가장하려면 높은 데서 밀어서 네. 추락해서 죽는 추락사로 가장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예. 몸의 상처도 덜 나고. 네네.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조금 힘들지만 일단 데려가서 우리가 기회를 봐서 밀 수만 있다면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75피트보다 낮으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밀어라. 그렇죠. 여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래픽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테러라고 하면 대부분 뭐 AK 들고서 바바바바 쏘거나 RPG 들고 쏠 것 같은데 보안이 잘 돼 있는 서방 세계, 우리나라 이런 데 가서 뭐 RPG나 AK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RPG 구하려면 이마트 가도 없을걸요. 그럼요. 이태원이나 청량리 가도 없습니다.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티 안 나게 이 도구를 구하려면 네. 그 나라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자동차. 차도에 서 있거나 아니면 기차 플랫폼에 있을 때 차가 올 때 그리고 혹은 기차가 들어올 때 미는 거죠. 좀 끔찍하다. 그렇죠. 네.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니까 약?
그렇죠. 드러그라고 나와요. 그 암살을 실행할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살 대상자가 평소에 어떤 약을 먹는지도 중요해요. 만약에 그 암살 대상자가 마약을 꾸준히 복용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사고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 과다 복용이겠죠. 아,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약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암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건강을 드라마틱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독약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네.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독약을 잘 안 써요? 예.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흥미롭네요. 대부분 갑자기 의문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죠? 부검? 그렇죠. 그럼 부검을 하면 독약은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홍차를 먹였다. 그러면 대번에 드러나잖아요. 그 방사능 홍차는 요새 그 러시아가 자주 쓰는 암살 기법인데 어떤 재미난 물건이 있냐면 똑같은 주전자예요. 네. 주전자인데 이런 식으로 격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구멍이 2개가 있어서 네. 하나를 누르면 이쪽이 안 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만 나오는 거예요. 손잡이 뒤에 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제어할 수 있죠. 있잖아요. 스타면 내가 죽겠는데 이건. 그렇죠. 잘 알고 있어야죠. 이건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칼, 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전공이겠죠? 맞습니다. 칼하고 총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네. 근데 암살로 가면은 좀 더 정교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살은 단기간에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명적인 곳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네. 신체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타이머와 스위치라고 나눕니다. 타이머는 네. 그쪽을 공격해도 무력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타이머예요. 스위치존은 맞으면 거의 즉사하는 곳. 근데 영화 보면 암살자 나와갖고 샥샥샥샥샥샥 막 하고 온몸을 아프게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암살 기술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이 죽는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과다출혈이에요. 과다출혈을 일으키면은 사람이 2분, 한 3분 안에 죽습니다. 이걸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박사님을 해쳐야 된다. 여기가 클럽이에요. 네. 지나가다가 요 사타구니 이 옆부분 아니야. 그리고 네. 쓱 하고 이쪽 목을 베면 네. 그쪽에 동맥이 있잖아요. 하나만 잘려도 막기가 힘든데 근데 2개가 되면 그냥 거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보면은 그 총기를 사용할 때는 사냥용 소총 혹은 그 표적을 정확히 지시할 수 있는 소총이 달려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총기는 암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뉘앙스가 저한테 느껴져요. 암살은 대부분 조용히 실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꺼내서 빵 쏘면 네. 모든 사람이 알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스위치존에 딱 쏴야지 그 아픈 곳 타이머에 쏘면은 여러 방을 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사용한 암살이 생각보다 성공률이 적어요. 그런데 다수를 암살을 할 때는 네. 뭐 회의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지금 그림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놨잖아요. 예. 그거 갖고 한번 좀 보실까요? 예. 자, 회의실이라는 특정 상황을 고려를 하고 그림까지 그리고 개개인의 행동까지 예시로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CIA가 이렇게 교본을 만들어서 나눠줄 정도면 이걸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많이 치명적으로 쏘려면 그냥 권총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회의실 암살 같은 데는 네. 특별한 총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총. 보통 우리가 기관 단총이라고 부르는 총인데 네. 제가 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국인데?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확 다 쏴버리는 거예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짧고 간결하게 네. 포인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회의실이니까 혼자서 다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네.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그리고 저쪽에 쫙 그 임원들 혹은 똑바로 하란 말이야. 박사님이 악당이면 실적이 이게 뭔가? 응? 그 악당의 추종자들이 쫙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악당. 됩니다. 예. 야, 너 어제 술 먹고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1번이 빠르고 조용히 들어와서 딱 서서 주변을 살펴요.
야, 넌 뭐야? 그렇게 되겠죠. 네. 시선이 이쪽으로 몰려 있을 때 이거 뭐 하는 거야? 2번이 들어오면서 바로 박사님부터 쏩니다. 바바바바바바 쏘겠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반 이상을 바바바바바바 쏴요. 그럴 때 1번이 만약에 위험한 대상이 있다. 내가 놓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탄창이 다 비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나가면서 탄창을 교대를 하면서 총알이 발사가 아직 안 죽었네. 다다다다 쏘고 그리고 복도에 이 총성을 듣고 이 같은 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복도를 커버하는 사이에 1번이 할 걸 하고 그리고 다시 교대라는 게 들리면 1번이 나오고 제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또 안 죽었어. 다다다다다다다다. 확실히 더 많이 쏴서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확인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해도 계속 이게 되는구나. 그렇죠. 계속 일부러 제가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거죠. 안 죽은 척 해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2중 3중으로 되네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암살 대상자 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건 다 안 죽여도 돼요, 사실은. 아, 그렇겠네. 근데 들어왔는데 또 숨쉬고 보스만 있으면 지금 아까 전처럼 또 맞으시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간다 뿌리고 고라는 신호와 함께 1번, 2번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 교본대로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저게 그냥 손으로 그린 거라서 우습게 봤는데 저 순서대로 한 번씩 돌면 확인 사살 재확인 마지막 클리어까지 되네요. 그렇죠. 날 4번 죽였어. 아니 계속 숨을 쉬셔가지고. 뭐 거의 뭐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또 조연의 열연이 오늘 좀 돋보였는데 아 맞습니다. 예. 이 교본을 가지고 CIA가 암살을 정말 시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A의 암살 계획이 담긴 또 다른 극비 문서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서인데요. 이거 일종의 무슨 작업 지시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조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골이 송연하고 이 문서의 이제 표지겠죠. 이제 73년도에 작성된 문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행부서 CIA에 관련된 관리위원회라고 이 문서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된 것이 언제인가? 승인된 것이 언제인가 보면 2007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공개는 30년이 지난 후에 이 문서의 공개를 놓고 고심을 했고 2, 3년 후 정도에 이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최초에는 이깁 비밀로 생산이 됐던 문서인데 이것이 나중에 풀리면서 평문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찍거나 전파하지 말고 관계자만 눈으로 보고 어디 가서 입국 다물고 있어. 그게 이제 아이즈 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하면 이제 특별 취급이죠. 이 문서의 껍데기는 우리가 알겠다 이거예요. 이 문서 속에 있는 타겟이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카스트로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메이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국내 및 해외에 계정을 처리하는 그 어떤 기업 임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은. 근데 그 사람이 로셀리라는 사람에게 접근했다. 이게 개요에 나옵니다. 그 로셀리라는 사람에게 쿠바에서 지금 카스트로 때문에 우리가 둘 다 뭔가 손해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먼저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로셀리라는 사람이 나 카스트로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메이휴라는 사람이 이거 좀 어떻게 할 방법 좀 같이 고민해 볼래? 이렇게 해서 이 작전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 문서는 693쪽에 달하는 그 대량의 비밀 더미 속에서 이 폴더를 찾은 거예요. 그 폴더 안에 암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인데 내용을 좀 더 한번 볼까요? 흥미롭네요. 그 뒤에 봐도 이 사람이 또 나와요. 예. 이 로셀리는 누구이기에 카스트로 암살 얘기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까? 예, 일단 로셀리는 잘 알려진 마피아. 우리로 치면은 범죄 집단의 일원입니다. 마피아예요? 예. CIA 문서의 마피아라.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기 전에는 쿠바 정권이 살짝 좀 부패한 정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피아와 같이 이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잃은 마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악에 받쳐 있는 상태인데 네. 돈 안 줄 테니까 보내줄게. 그럼 너 죽일래? 그러면 아마 갔을 사람들한테 심지어 정부가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공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틈을 CIA가 노리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CIA가 로셀리하고 일단 돈 줄 테니까 막대한 돈을 줄 테니까 카스트로 좀 어떻게 해볼래 하고 운을 뗀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닉 중에 어떤 것을 쓰라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간 건가요? 일단 이 작전에는 특별한 약물을 이용해서 피델 카스트로를 암살을 하자. 약물? 예, 라는 게 됐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법이 다 나옵니다. CIA는 네. 그래 실행을 해 대신에 지원만 해줄게라고 했고 약물조차도 이 암살을 진행하는 쪽에서 네. 구하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살을 이 로셀리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자기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런 약물을 만들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섭외한 게 네. 알카포네라는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의 부두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두목까지 영입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구합니까 사람을?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구해요. 구해서 시도를 몇 번을 하려고 하지만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 첩보부 그리고 네. 경호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는 그 약물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 그 과정과 방법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네. 나중에 그 위에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서에 보면 638번의 암살 시도, 무지막지하게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그걸 다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언급되지조차 않은 수단으로 한 번 더 암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CIA가 그것도. 여러 번 했죠. 네. 여러 번. 예. 그러니까 600회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몇백 회는 확실한 것 같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어떻게 보면 알파 메일을 자처하잖아요. 주변에 정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인도 있었지만. 그래서 정부 중에 한 명이 독일계 쿠바인인데 여자 암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언제나 사진이 나오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CIA가 포섭을 해서 네. 암살을 해라라고 했는데 시도까지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왜요? 역시 그거예요. 정부가 중간에 샜던지 아니면은 경호 조치가 너무 잘 됐었어요. 뭐 약도 써보고 총도 써보고 마피아도 끌어들이고 이게 암살이 안 됐다. 본인으로서는 뭐 행운을 타고났던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CIA는 이렇게 교본을 만들고 뭐 돈도 투자하고 요원도 투입하고 갱까지 끌어들였지만 암살에는 실패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CIA에서 비밀을 해제해서 일반에게 공개한 암살 문서를 봤고 또 그것과 연계되어서 CIA가 과거에 시도했던 카스트로 암살의 전모가 담긴 비밀 문건을 또 봤습니다. 오늘 극비에 묻혀 있었던 문건을 우리가 2개나 본 셈이고 또 아까 그 총 보여주셔서 또 실감도 났던 것 같아요. 현재 암살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국가 차원으로 보면은 국가 차원으로 잘 암살해야 넘어간다. 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예. 오늘 이 얘기를 한 게 그냥 누군가를 사적인 원한에 의해서 살리고 숨지게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암살하고 싶은 대상이 요즘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요. 제가 CIA라면 저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죽어나갈 겁니다. 비밀 작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죽는 거야. 네. 전 암살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본 이 문서에 맨 앞에 써 있잖아요. 맞아요. 지시도 내려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나중에 알려져서도 안 된다. 네. 네. CIA의 암살 교본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물밑 전쟁의 세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저희는 다음 극비 사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뭐 하나 더 해야지. 아, 맞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0만 가자!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 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러고 갔습니다.